여러분 안녕하세요. 적폐신문고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먼 길 오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이신 송은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또 한 다른 패널분 사단법인 광개토대제 기념사업회 박형규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적폐신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단법인 광개토대제에 대해서 기념사업회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2007년도에 그 문체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인데 2007년이요? 예. 그 네. 당시에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네. 역사 왜곡 조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럼 좀 국민운동 차원에서 좀 제대로 좀 알리고 네. 좀 제대로 잡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또 하나는 네. 우리가 남북 평화 또 협력 싸움 내지는 통일에 좀 네.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네. 우리가 좀 이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네. 광개토대제 기념사업회를 저희가 설립했습니다. 아주 뜻깊은 그 사단법인을 그때 꽤 오래되셨네요, 벌써.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12년째 예, 되신 맞습니다. 건데 잘 되십니까? 아, 열심히 하십니까? 네, 열심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들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송은학 대표님은 어제 시간을 또 따로 드릴 거고요. 자신을 소개하시는 시간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두 분이 오신 이유가 양승태 사법농단과 사법적폐를 어떻게 두 분이 보고 계시는지 몹시 궁금하고, 또 어저께 잘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하고 여러분 두 분 특히 이제 그 추운 겨울에 애 많이들 쓰셨는데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두 분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우리 송은학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렇게 진행도 하시네요. 네. 편히 말씀해 주시면 예, 되거든요. 네. 무슨 그 질문은 정확하게 네. 양승태 사법농단과 적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그런 네. 거하고 두 번 나누면은 예.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느꼈느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사법 적폐가 계속 쌓여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시대 때 네. 그 친일 법관으로 네. 그 적극적으로 부일 협력했던 사람들이 네. 그대로 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지배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예. 이승만 독재 정권, 그다음에 네. 박정희 독재 정권, 네. 전두환 독재 정권 때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네. 총칼이 네.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했다든가 네.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이런 핑계거리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거를 그 이용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네. 조금씩 이렇게 벗어나려고 네. 노력했습니다. 네. 국민들한테 네. 사과 성명까지 발표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긴급조치 1호와 4호가 우연이다라는 이런 스스로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가지도 정권 않은 때였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있었으니까 2005년부터 2011년은 노무현 정권도 지나가고 노무현 또 정권 때 있었던 네, 일이에요. 뭐 그랬겠지요. 예, 예. 예. 그렇게 잘 나가던 거를 이 네. 양승태가 이렇게 뒤집었던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흐름을 단전히 막고 과거에 자기들이 판결한 판결문에 자기들 이름이 올라간 것조차도 네. 다 은폐하려고 시도하면서 네. 이거를 그 무리하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시도했다가 이것이 부분적으로 성공했고 네. 또 부분적으로 실패한 사건이 네. 바로 양승태 사법농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바로 애국이고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사법 독립을 위한 것이다는 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예. 심지어 지난해 6월 초에 아마 6월 1일인가 기자회견할 때는 네. 누가 나를 감히 수사할 거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 이따위 소리를 아주 온 국민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무도 야 양승태가 이렇게 검찰의 소환을 받고 네. 또 하나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아서 네.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급 법관들한테 영장을 심사받으려는 꿈에도 못 꿨을 것입니다. 그때도 본인도 꿈도 못 꿨겠죠?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야말로 제일 감히 누가 나를 네, 뭐 그런 자신감에서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체 국민이 보는 그 가운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번 그 예.
검찰에 불려 나가고 그다음에 네.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걸 보면서 네. 저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네, 어려운 말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천망 소위 부실 네, 또는 네, 천망해해 네. 소위 불로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네, 그냥 오늘 해석부터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것은 네. 하늘이라고 하는 이 큰 그물은 네. 너무나도 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왜? 많이 넓으니까. 네. 그래서 네. 예지간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별로 처벌을 안 받고 네. 엄청난 공을 한 사람들도 이렇게 복을 못 받더라. 잘 알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해서 모든 걸 희생했던 사람들의 네. 후손이 지금 3대까지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친일했거나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출세하고 부를 많이 일궜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양승태야말로 바로 그런 전형적인 사할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소감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결국은 예. 큰 코를 다치고 아마 후손들이 우리 네. 조상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네. 부끄러워하는 예. 그런 전형적인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 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박 이사장님은 도대체 이제 그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지나면서 지금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감히 가관이 아닌데 도대체 이 양승태가 재판 거래의 주범이고 또 선두에 서서 지금 벌인 여러 가지 사법농단과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감히 이제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현실인데 드디어 이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단 말이죠. 예. 그 핵심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네. 이제 무리하게 네. 이제 상고법원을 네.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하고 이제 소위 이제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든지 네. 아니면 또 박근혜 정부의 그 소위 그 어떻게 할까요? 그 이제 그 부역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사법부가 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상권 분립이 돼 있고 네. 사법부는 소위 그 독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박근혜 정부에 부역하는 행위를 했다는 그 이제 그 과정에서 44개 이제 그 주요 혐의가 이제 백일하게 드러난 것이죠. 네. 아마 우리나라 그 전직 대법원장이 이끄는 소위 대법원이 그 우리가 이제 그 법원 행정처, 네. 법원 행정처를 통해 가지고 네. 이런 사법농단을 네.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네. 행한 것이 전 국민 앞에 이렇게 드러난 것은 아마 최초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상당한 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내 개인적인 그 의문점인데 지금 우리 박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상고법원 만들겠다고 지금 온갖 이런 행태를 벌인 거잖아요. 그렇게 뭐 뒤집어 보면 상고법원 만들었다고 해서 양승태가 돈이 생기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이 상고법인이 무슨 의미가 있었길래 양승태 이렇게 목숨 걸고 했습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재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토록 집착했는가? 상고법인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금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상고법원을 원했던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양승태가 여기 매달렸다는 거죠. 그걸 또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이 좀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집착했나? 상고법원에 대해서. 그 상고법원을 그 도입한다는 것은 네. 그 보통 이제 부장급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의 판사들은 국가에 의해서 차관으로 그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급 이상은요? 예, 예. 고등법원. 예. 그러면 예. 상고법원은 일종의 대법원급에 해당되니까 네, 네. 거의 그 장관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대법원장은 사실 대통령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퇴임해도 법원 내에서는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예. 이렇게 퇴임을 하더라도 네. 대법원장은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라든가 예우를 하도록 예우.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삼부 요인이기 때문에. 아, 삼부 요인이 예, 국회의장, 그래요? 뭐 예, 대법원장, 대통령, 네. 오히려 국무총리보다도 급이 좀 높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네. 네. 그런데 네. 상고법원은 그
위치상은 바로 그 대법원에 속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늘리면 많은 사람한테 승진과 출세를 보장해 줍니다. 아, 그러면 네. 법관들을 통제하기 쉽다는 그런 간에 있습니다.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와의 밥그릇 싸움에서 지금 무엇이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을 둘러싸고 네.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국민들한테 많은 점수를 땄습니다. 네, 네. 이것은 우연이다, 이것은 우연이다 하면서 네. 자꾸만 사법부의 그릇된 관행이라든가 심지어는 국가 법령, 그다음 국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사법부는 별로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기본권을 위해서 기여했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마치 이제 대법원이야말로 네. 이 상고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싸우게 하고 자기들은 이 사법의 최고 기관이다. 이런 밥그릇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과거에 그 친일 행적 또는 네. 독재, 부역한 행적 네. 이런 걸 다 감추고 왜곡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왜냐하면 목적이 더 크다. 예, 이승만 시절부터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에 예. 독재 정권이 부역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요. 왜 그런 걸 다 이렇게 은폐하고 마치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사법부를 위해서 네. 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예. 이렇게 그 날조하려고 하는 역사를 예. 저는 거기에 집착했다고 봅니다. 또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법관들이 상당히 많은 고위 법관일수록 적극 협력한 거죠. 협력을 하고 예. 호응을 하고 같은 공범이 되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끼리는 말을 안 해도 예. 알았어. 야, 이것이 우리들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 괜히 우리 부끄러운 과거가 네. 드러날 필요도 없고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제 글은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네, 의해서 네. 활동 보고서를 내고 네. 그거를 이제 한시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이명박 때 그 활동이 정지되고 해산됐어요. 네. 2010년도에. 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과거에 유신 시대 긴급조치 위반에 어떤 판사들이 이것에 의해서 처벌을 한 판사 이름을 쭉 보고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이 행정안전부로 넘어가서 이렇게 홈페이지 게재가 됐는데 그 부분은 다 날라가고 없어요. 네. 그렇다고 역사가 감추지는 않습니다. 일단 물론 그 당시 있죠. 책자로 물론 발행했는데 있죠. 그 책자만 찾아봐도 나오는 거를 지금도 행정안전부는 그거를 그대로 복원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지 자기도 모르겠고 이거를 일개 그 사무관이 어떻게 이걸 다시 복원시키느냐 예. 그걸 없앨 때는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현재도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예, 행안부 그렇습니다. 쪽에서? 예. 예.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관료들이고 네. 바로 그런데 앞장섰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보수 세력, 보수 집단과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집단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과 타협을 하면은 네. 결국은 자기들이 네. 범죄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네. 왜곡하게 됩니다. 네, 그런 거에 예. 이제 염려가 예, 되시다는 그런 거고. 앞제비가 저는 이번 양승태 사건으로 예. 농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배경에는 예, 사법적폐는 거대한 덩어리가 있고 알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허브로 지려고 하니까 야 이래서는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과거로 되돌려 놓자. 그거를 멋지게 왜곡해서 아름답게 포장하자는 이런 그릇된 욕망. 그러니까 지금 명분을 그런 식으로 지금 내세우고 결국은 자기네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시키려고 했던 거였다. 뭐 이런 생각도 이야기신데. 들어요. 지금 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용은 대법관님께서 이제 그 기존에 해왔던 그 기조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바로잡고자 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에서는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양승태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겠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안가품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뭐 도로 그렇게 원위치, 예. 예.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기 그렇게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상고법원이 필요했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떡꿈을 준 거죠. 너희들이 나한테 충성을 바치면 이 원래 대법관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또 자리도 주고. 예, 고등법원의 부장급 한정돼 있어요. 네, 네. 3,000명 중에 정말 그런데 상고법원을 새로 만들면 너희들 다 장관급으로 대우가 되니 네. 적극 협력하라. 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정정을 좀 할 게 있는데 우리 김미숙 대표가 제가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를 발부됐다고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이건 제가 정정을 할게요. 지금 이제 두 분 조금 전에 말씀 나누니까 발부가 또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추정하시긴 하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발부된 것이 아니고 청구되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21일부터 22일 사이에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겁니까? 영장 심사에 들어갑니다. 아, 심사에 심사. 들어가면 영장 심사. 예, 적어도 이제 그 보통 260쪽에 달하는 강대한 네. 그 신청서를 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예, 네. 시간이 뭐 걸리죠. 지금 저 조사 조사서 본 것만 36시간을 봤다면서요, 양승태가 지금 현재까지. 그럼 아까 지금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 박 이사장님도 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송 우리 대표님? 송은아 대표님이 뭐 자세히 네, 왜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데 네, 그렇게 진짜 목을 매달았느냐, 예,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느냐에 예, 대해서 설명하셨다는데 거기 하나만 더 제가 좀 네. 첨부하자면 네, 우리가 대법원에서 네. 그 다루는 상고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고법원을 통해서 일단 걸르면서 이제 대법원에서 소위 상고 사건을 좀 더 이렇게 부활을 덜 걸리게 하자. 네, 네. 네. 그게 그건 명분이었죠. 명분이었죠. 명분이었는데 네, 결국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 양승태가 자기 하나 치적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예, 그건 좀 제 개인 생각이라 네. 예,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양승태가 만약 상고법원을 도입하게 되면 네, 이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양승태의 진짜 이거는 뭐 엄청난 하나의 자기의 대법원장 재임 시에 양승태가 2011년도 이명박 정권 때부터 2017년 박근혜 정권 때까지 정부 때까지 이제 대법원장 역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장들이 뭐 수없이 있었지만 아니 임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 임기 있잖아요. 임기가 있죠. 6년. 예, 아, 6년. 6년 동안 한 거군요. 예, 걸려서?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래서 예. 근데 우리가 대법원장 하면 예를 들면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민주정부에서의 대법원장 그 사람이 치적이 뭐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인데 이제 네. 양승태가 만약에 상고법원을 도입하게 되면 네. 그건 엄청난 치적이 되는 거죠. 적어도 사법 세계에서 그렇죠, 세계에서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 언급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법관들을 해외 파견하는데 상당히 이제 이제 공을 들였죠. 네. 근데 그건 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죠. 예. 네. 법관들을 해외 파견하는데 또는 그 박근혜 정부의 행정부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예, 더 박근혜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편의를 봐주는 그런 이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역 행위를 네. 좀 했다고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뭐 부장 판사급을 해외에도 내보내고 뭐 이제 또 상고하게 예. 돼서 장관급 처우도 받게 하고 예, 예. 뭐 기타 등등을 해서 그런 권한을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법원 내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뭐 치적도 치적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이게 사실은요. 양승태 사법적폐라고 하면 사법거래라고 하면 이게 광범위하다는 걸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심지어 우리 그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가 계시지만 거기까지도 손을 뻗고 뭐 그 판례를 만들고 다 그랬어요. 양승태 씨가 이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라는 게 뭐 상상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두 분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방송을. 예, 예.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심지어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나중에 그 보험 관련 또 사법 적폐에 대해서도 우리 김미숙 대표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사회 전반에 걸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1, 2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생활 적폐와 관련되어져 사법 적폐가 쌓이다 보니까 뭐 광범위합니다, 범위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은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자, 앞으로 우리가 양승태의 사법거래, 사법농단과 사법적폐를 물론 대표적 인물이 양승태지만 사법적폐가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 끼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힘을 어떻게 합쳐야 하는지를 지속적인 방송을 지금 이제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지금 이제 진행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오늘은 이 정도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근데 정리하기 전에 우리 송은학 대표님 이제 보니까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시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촛불계승연대가 우리 지금 촛불연대해서 문재인 정권 만들었는데 그럼 아직도 계승연대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죠? 왜 하세요? 아직도 할 게 남았습니까?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촛불 들어서 또 들어야 돼요? 예, 예. 아유, 그거 그래요? 힘든 거지만 네, 우리가 네, 이제 네.
그 2016년 10월 말부터 길게는 2017년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거의 매주 네. 그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그랬죠. 이렇게 그 그랬죠. 촛불을 밝히며 시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 겨울에 정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럼요, 손을 그럼요. 고 불고 시린 두 발을 동동 떨궜는데 달라진 달라진 것은 물론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2명이 네. 이렇게 구속이 현재, 되었고. 구속되고 네. 현재 그 일부는 형이 확정됐고 일부는 아직도 미정이지만 네, 지금 네. 이렇게 옥살을 하고 있다는 것에는 네. 국민들한테 이렇게 달라진다. 야, 우리가 정말로 좋은 세상이 됐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도 여러 가지 지금 비리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경수가 이렇게 부정 선거에 댓글을 조작해서 선거에 뭐 개입을 했다는 등 또 뭐 손혜원이라든가 아직은 판결이 안 난 건데 네, 어쨌든 비리라고 말씀하시면 비리 혐의가 있는 거죠. 아, 혐의가 있는 확정된 것이죠. 것은 예. 비리 혐의가 이렇게 예. 드러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서영교. 서영교 뭐 최근에 예. 서영교부터 네, 손혜원까지 뭐 손혜원은 성현 좀 다르죠. 소영 거는 좀 다른 손혜원 거죠. 거는 뭐 다른 비리라고 거죠. 하기에는 저는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아, 그거는 이렇게 예를 시각이 들면, 달라서요. 예, 전혀 네, 예.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네. 본인이 뭐 검찰에 가서 수사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수사가 예. 필요한 사항이지. 예. 이거는 뭐 괜찮다. 예.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이거는 네, 예. 네. 본인도 인정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의 필요성 인정하고 나선 판국인데. 아니, 아니, 뭐 자기 그거는- 결백, 조금 정정할게요. 예, 그럼 예. 본인의 결백을 그렇죠. 규정하기 예. 위해서 그래서 예, 응한 내가 거죠. 전 그렇죠. 재산이라도 내놓고 아니면 그렇죠. 사법처에다가 사법부에다가 내가 예, 예. 고소라도 하겠다 스스로를 예. 조사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예.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됐건 간에 예. 지금 제가 촛불이 계속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 대표님은 사회가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20개월 지났잖아요. 20개월 지났는데 사회가 바뀌면 그 너무 큰 욕심 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통 그 변화는 예. 보통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초창기에 네.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벌써 네. 문재인 정부는 벌써 2년차에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상당히 인기도 떨어지고 있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사실 김태우 사건인가 이런 걸 보면은 네, 네. 일종의 레임도 비슷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국민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시하지 않고 특히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은 굉장히 뼈아프게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네. 남들은 다 그 정치권에 줄돼 있는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이렇게 국민 발언, 국민 소환, 국민 투표 등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또는 국민 주권을 제도화하고 일상화하는 그런 협약 운동을 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네. 5대 원내 5개 정당이 공천한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게 그래서 적지 않은 성과도 얻었고 또 그분들이 다 정당들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네. 또 그걸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회 앞에서 1인 약 40일간에 걸쳐서 1인 시위도 하고 농성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네. 정치권은 네.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네. 개헌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지금 이 양승태가 과연 구속될지 안 될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럼요. 예, 그럼요. 이렇게 그 적폐청산도 현재로서는 네. 상당히 한계에 부딪힌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네. 대부분 추측하기는 양승태가 구속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는 기소는 되겠으나 네. 안 되고 또 이거를 고비로 해서 네.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네. 더 이상 적폐청산 운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네. 광범위한 국민들의 그 추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적폐청산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그 비핵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민이 개헌할 수 있는 이 권리가 네. 보장돼야 됩니다. 네. 이것이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면서도 아니 그 삼선 개헌할 때까지도 이것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유신헌법 때 이거를 박탈해 갔어요. 네. 유신헌법을 만들면 74년도에 그런데 87년도에 개헌을 하면서도 국민에게 그
개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던 거를 뺏어갔는데 이것도 복원을 안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촛불 계승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생각- 아직도 그걸 그때 당시에도 촛불 계승연대 하신 거죠? 상임 대표로 계셨던 거죠? 우리 촛불 계승연대는 그 끝난 2000 다음에 남들이 이제 그 태진 행동이었죠. 그 당시 아, 촛불 태진 행동을 행동. 주도했던 집단들은 네네. 태진 행동이 있는데 태진 행동이 아쉽게도 예. 박근혜가 물러나서 우리 해산하자고 네.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예.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구심이 될 수가 있었는데 스스로 해산하는 바람에 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네. 우왕좌왕했죠. 그래서 그냥 네. 모든 관심이 네. 대통령 선거에 정권만 교체하면 되나보다 하고 열심히 그 정말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다들 촛불을 계승한다. 우리는 촛불 정신을 계승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했는데 표울로 제가 볼 때는 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부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나서서 정말로 촛불 계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럼, 예. 작년 네. 4월 5일에 촛불 계승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아, 2018년 예. 4월 5일에 예, 아, 그렇습니다. 설립을 하셨구나. 그때 비 오는 날 우리는 비를 맞아가면서 식목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우리가 아낌없는 나무가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예.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비를 맞으면서 그런-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그래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촛불 계승연대라는 게 우리가 정말 그 추운 엄혹한 겨울을 지나면서 정권을 바꿨단 말이죠. 근데 뭐 체감하는 게 좀 미미하다 이런 건 다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촛불 계승연대를 언제 만드셨나 그리고 이렇게 주로 하는 건 뭔가 이게 궁금했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보충할까요? 네. 네. 저희들이 촛불 계승연대를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 양승태 말로만 들던 양승태가 이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언론에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는 이 대법원 앞에 가서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양승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단순하게 대부분은 그 인적 청산만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걸 때려잡으면 다 네. 만사 해결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다른 단체와 달리 어떻게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는가? 그동안 네. 이렇게 쭉 찌들어 있는 이 사법 적폐를 어떻게 씻어내고 네.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네.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법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일련의 제안을 했고 그런 활동은 계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저희들이 이 사법 적폐로 해서 가장 앞장서 싸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2014년 11월 14일부터 긴급조치 구호 그 투옥돼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분들이 계속 그 대법원 헌재 앞에 가서 1인 시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양승태 구속 의용단으로 돼 있고 네. 지금은 이름을 21세기 조선 의열단으로 바꿨는데 그분들이 양승태 집 앞 가서 21세기 조선의단. 네. 의열단 예. 전 최초 이름은 양승태 구속 의용단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이름을 바꾸고 네. 이제 그 양승태 집 앞에 가서 농성을 하고 또 대법원 앞에서 네. 농성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 또 집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 힘이 돼가지고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란 제가 알기로는 180여 개 단체들이 모여 있는 네. 그런 회의가 있으면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런 또 사법농단에 의해서 피해를 본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30몇 개 정도가 네,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좀 구체적인 건 다음에 좀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쪽하고 되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알겠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예. 이렇게 양승태를 네, 네. 검찰이 소환하도록 만들었고 예.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큰일을 하셨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계속 고생하셔야 되겠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지속적인 방송이 이어져야 하니까 오늘은 우리 그 송 대표님 말씀 듣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양승태 그 구속 혐의가 한 44개나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참 어마어마하던데 예, 숫자가 예, 깜짝 예, 놀랐어요 예, 저는. 이게 진짜 총집합제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다 혐의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지 안 되겠지 그거는 뭐 두 분이 의논하셔서 우리가 콘티를 짜면 될 텐데 우선 앞으로 어떠한 걸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한 3가지 정도만 혐의를 그 혐의 44개 혐의 중에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문제로 인식해야 될 혐의가 어떤 것인지 한 두세 개 정도 우리 박 대표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 한 서너 개로 이제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전에 네네. 제가 꼭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꼭 이제 저 대한민국 독재 정권 하에서 지난 예. 독재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아주 대표적인 네. 정치적 사건이자 어떤 사법 적폐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승만 정권 때 네. 이승만 정권 때 5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진보당의 죽산 조범암 후보가 네. 온갖 엄청난 자유당의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한 240~50만 표라는 대단한 그 표를 받았거든요. 네. 사실상 선거에서 이긴 선거였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그 수가 그의 이제 그 자유당 집권 세력들이 조봉암 이제 당시 진보당 그 대표를 이제 그 당시에 그 간첩죄로 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조봉암 선생이 이제 그 잘 알고 지내던 네.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소위 이제 정치 자금을 네. 이게 북에서 온 돈이라고 자기 생각도 못하고 네. 아주 친하니까 선생님 이거 우리가 어려우신데 쓰십시오 하고 줬는데 네. 그걸 양명산이를 온갖 고문 끝에 내가 북의 지령을 받아서 조봉암이한테 이 돈을 줬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 제목을 해가지고 이제 조봉암 선생을 4.19 혁명이 나기 한 10개월 전일 겁니다. 네. 9년도 7월 31일입니다. 굉장히 더운 날이었죠. 그때 이제 사형을 시켰습니다. 예. 네. 그 아주 대표적인 진짜 그는 진짜 그 사법 적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네. 간접적으로 우리 소근학 대표도 이제 연루돼 있는 네. 74년대 민청학년 사건. 네. 네. 그 당시 이제 인민혁명당 그 재건위원회 사건이라고 네. 그때 인혁당 사건을 이제 그거는 북이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지하 조직인데 이 인혁당이 민청학년회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라는 네. 네. 제목으로 이들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제목으로 사형 확정이 되자마자 네.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때 6분인가요? 네. 바로 그냥 그 소위 그 사형 집행했던 거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초유의 사건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네. 네. 대표적인 어떤 사법 살인이죠. 사법 살인. 그럼요.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법 적폐라는 것이 지난 세월에 이제 그 어떤 그 국민이 실질적으로 그 주권을 갖지 못한 우리가 형식적인 민주주의였지 사실상 독재 정권에서 그럼요. 자행됐다고 봤을 때 이번에 양승태가 재임하던 기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역시 그런 우리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정책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제 수립했다 생각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네. 보여준다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거 뭐 여실히 지금 드러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게 다 정리가 되었으면 그 옛날에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붙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뭐 오늘 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다음으로 그러니까 할까요? 굳이 이제 44개 혐의에 대해서 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저희가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좀 많이 이제 문제되고 있는 네, 일제 그 강제 네, 그 진용 손해배상 사건에 개입한 것은 그건 진짜 엄청난 사건이죠. 네. 어쨌든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그 네. 피고가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일본 네, 일본 그 소위 일제하에 이제 일본 기업이죠. 네, 예, 그들의 손을 들어주려고 했던 거니까. 네, 그러다 또 한 가지 통합진보당. 네. 통합진보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강제 해산. 예, 강제 해산됐죠. 네. 이것도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부끄러운 우리 사법 역사상 굉장히 어떤 부끄러운 어떤 역사로 아마 기록될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개입하면서 또 의원치를 이제 확인한 소송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사건.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정치 거래로서 이제 홍일표 네, 이제 그 소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네, 기소된 이제 홍일표 의원은 이제 네, 무죄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소위
기획했던 문건들 그런 네. 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네, 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대표적으로 다룰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이제 그 중에 순서는 두 분 이제 선생님들이 정해주시면 되고 다음번 방송부터는 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못다 하신 이야기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꼭 오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송 대표님 말씀. 송 대표님. 예, 좀 나온 말씀을 제가 좀 보완하면서 네, 제 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조봉암 선생에 대한 네, 그 사형 집행, 네, 그 다음에 75년 그 4월 8일 날 대법원에서 그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네. 사형 집행 명령서가 서대문 형무소에 도달하기도 전에 전에. 예, 전화 명령을 받고 바로 사형이 4월 9일 날 새벽에 집행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부끄러운 사법살인이란 말이 그때부터 유행, 물론 이제 조봉암 선생에 대한 것도 사법살인이었지만 딱 한 명이었던 데 반해서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9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6명. 실제 집행된 건 6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법살인이라는 용어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네,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사법농단이란 이 모든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물론 과거를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되돌렸지만 이런 걸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앞장서야 될 이 사법부가 그런 걸 다 깔아뭉개고 원우치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법부가 깨끗했다면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꿈꿀 수도 없는 거죠. 자기 말 맞다나 양승태 스스로가 법과 뭐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혀 꿈꿀 수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국민 앞에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완전하게 오리발에 내밀었다는 것도 이번 드러났습니다. 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무엇인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판관들에게 맡겨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맡길 일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장관들에게 맡길 일도 아니다. 이 내가 주권자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국정과 관료들과 그 사람들이 선출직이건 임명직이든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당당하게 이런 재판이건 입법이건 행정에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깨어있는 국민들이 힘을 합칠 때만이 저는 민주주의가 전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중에 한 부분이겠지만은 이 적폐의 청산후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제도를 우리가 뜯어 고쳐서 단순하게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면 또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과거를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단순하게 맡기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저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그러면 끝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된다 안 된다? 된다. 내깁니다. 된다 안 된다? 예, 저도 된다고 봅니다. 예. 희망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근거가 있으신 거죠? 물론 이제 그 희망 찬반 양론이 섞인? 예, 찬반 양론이 네,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지만 네. 뭐 시간이 허용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 뭐 그러나 이제 예, 아무튼 우리 예. 박 이사장님의 생각이 된다. 예, 희망과 함께. 예, 그다음에 우리 또 송 선생님도 예, 저도 된다고 된다. 봅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만약에 안 된다면, 네. 만약 안 된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사법부가 네.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어떻게 아마 해야 돼요? 마지막 아, 남은 우리 시민들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발부 안 아마 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폭동에 준하는 폭동이 예. 나는. 법원 앞에서 아마 예. 그 연일 네. 철야 농성 시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기 중입니다. 제가 대기 알기로는. 중이에요? 예. 이런 비상명령을 지금 그 내리면 내가 나서겠다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네. 꺼져가는 촛불을 예. 다시 이거는 정말로 피울 수 성난 있는 민심에 기름. 불씨를 던져줍니다. 큰일 하는 거네. 그러면 양승태가. 예, 예. 발부 아마- 안 되면 큰일 하는 거네. 우리 저 김 대표 말씀대로 꺼져가는 촛불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큰 예. 역사적 소명. 기름을 붓는 격이지. 다시 양승태가 기름 역할을 한다는 건데. 예.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에 돼도 네. 그 역사의 큰 흐름에서 뭐 의미가 있고 안 돼도 기름을 붓는 역할 의미가 있는 거네. 그죠? 이미 역사의 법정에서는 예. 양승태는 만고 죄인으로 낙인시켜 있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엄연한 현실을 법관들이 좁은 얄량한
전문 지식으로 알겠습니다. 예,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는다든가 네. 뭐 실형을 언도하지 않는다 하면은 네. 아마도 이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일, 22일 해서 이제 심의 들어가면 그다음에 보통 뭐 한 새벽에 꼭 발표가 돼서 이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게 하던데 언제 발부될 거로 보입니까, 날짜는? 그 시간을 그 기념 맞춰서 방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통 내기도 해야 되고 새벽에 예, 새벽에 나와야 됩니까 여기? 아마 그 실질영장 심사가 네. 빠르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21일, 늦으면 22일 날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예, 네. 저는 22일 날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시작되면 근데 그 다음 날 새벽에쯤 뭐 예, 이렇게 거의 그렇잖아요. 24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23일 새벽쯤에 예. 되면 왜 22일 날 시작된다고 보냐면 네. 지금 아마 제가 언뜻 보니까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네. 영장 그 심사 판관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미 네. 배정된 그 사람인 그분이 네. 무슨 그 청구서를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속상해 파악하고 예. 이제 그 양승태를 불러가지고 질문하거나 네. 본인의 해명을 듣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고민하겠죠. 정말로 알겠습니다. 검사의 주장과 이 양승태 본인의 피의자의 주장을 견주어가지고 최종 결정할 텐데 알겠습니다. 아마 23일 새벽쯤 네. 결정되지 않을까 자, 생각합니다. 양승태 그럼 구속장을 발부하는 걸 기념하여 예. 우리 그쯤에 다시 만나서 방송을 한번 할까요? 예, 좋습니다. 예. 괜찮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최종 결정되는 날, 날. 구속이 되든 되든 안 되든 예. 우리가 그 이거는 그 오프 더 레코드로 하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내기의 금액은 우리가 따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뭐 내기가 성립되려면 안 된다는 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두 다- 분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 대표님 된다 안 된다? 아 너무 딱딱한데 뭐 좀 아니에요. 재미있읍시다. 된다 안 된다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지더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희망을 이야기할 게 희망은 아니라 이 돈이 결려 있는 문제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 저는 이제 간단히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전직 대법원장이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저 역사적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사건 우리가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많이 네. 전두환 노태우부터 노태우, 해가지고 네. 또 지금 이제 박근혜까지. 근데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우리가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또 이것이 같은 사법부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제 식구 감싸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그 법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서 뭐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으니까 네. 또 재판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네, 하니까 원칙으로 하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송 대표는 조금 다 되면 폭동까지 저는 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저는요. 제 생각 네. 가지 않을 거라 보지만서도 네. 이 적어도 이제 그 양승태의 그 이번에 그 사법농단은 딱 한 가지 점에서 저는 굉장히 저는 어떤 그 중대한 어떤 헌법 위반의 사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그건 뭐냐 사법부의 독립 있죠. 네. 네.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소위 민주주의 제도를 네. 심대하게 소위 위배했다는 사실이죠. 네. 예. 네. 네. 예,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물증들이 사실 요즘 잘 쓰는 말로 굉장히 차고 넘치거든요. 네. 이러면 그게 수백 건에 따르고 100여만에 가까운 법관들이 네. 소위 진술했고 네. 또 진술한 내용들이 에 대해서 그 지난 6개월 동안 네. 그 검사들 30-40명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는 쉽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네.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박병대나 또 누구이죠? 고용환. 고용의 대법관은 영장 기각되지 않느냐. 그 네. 당시에도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많았습니다. 근데 예. 대법관들하고 이번 대법원이 다른 게 네. 이건 지금 현직 그 이제 고등법원의 어디지 그 검사가 네. 고검장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칼끝은 딱 한 군데를 우리는 겨누고 있다. 그게 한 곳이 어디냐? 양승태다. 양승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용안이나 박병대는 쉽게 빠져나갔지만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이 지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에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그런데 그 예, 예.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미 제가 소명이 됐다. 예, 혐의가 소명. 예, 예, 소명이 소명. 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주 우려가 없다. 뭐 이렇게 이유를 대서 그렇죠. 불구속으로 재판은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그렇게 거예요. 보죠. 예, 그렇게 예. 보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박 이사장님 말씀은 지금 칼끝이 하나로 모여 있는데 과연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렇죠. 그건 또 그런 간 큰 행동을 할 것인지 우리가 모두가 지켜보겠다. 영장 전담 판사가 네. 전담 판사 그렇게 간 그런데- 큰 사람이 있을까 지금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의중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의중이 반영이 그다음에- 되느냐 안 아이고, 되느냐 아이고. 그거다는 그다음에 문제죠. 그건 부적절한 건 추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사법부 아니, 독립이라는 근데- 측면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위험한 발언을 예,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이 되는 그렇지만 개인적인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거죠. 또 하나는 예, 예. 이제 과연- 끝날라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하시네. 아니 과연 삼성과는 연계성이 없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양승태가 네, 양승태의 구속이 예. 아. 거기까지도 생각이 좀 미치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네, 현재 뭐 네. 삼성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지금 대법원 결과를 지금 두고 뭐 전원 합의체 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갔다는 의미는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어느 정도는 좀 읽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촛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촛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아까 내기를 네. 했으니까 네,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예. 이제 저는, 예, 지금 보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성실하십니다. 우리 김미수 대표님이 이제 마지막 방점을 아주 위험한 발언으로 마무리해 주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또 삼성 연루설까지도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 양승태 사법농단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우리 모두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예. 네.